안녕하세요. 저는 000 공적 공중공원을 제출한 송재욱이고 건축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건축 전문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정평진입니다.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적 건축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그 포스트 코로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개인 공간의 확장인데요. 이 팬데믹을 어떤 산불 사태라고 비유하자면은 산불이 다 진압이 된 뒤에 나무를 어떻게 심을까라는 문제에서 간격을 멀리 띄어서 심자라는 방안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다 심겨지고 남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. 사회적 건축이라는 거는 개인의 공간이 아닌 그 외부의 공간, 그리고 외부의 공간을 누리는 공공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, 그 공공의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한국의 이제 그 도시의 상황이라는 게 다른 비슷한 밀도나 규모의 대도시들에 비해서 그 도심 내에 공지가 부족한 상황들이었고, 이제 그게 도심이 개발되면서 공원으로 작은 공원으로 이제 그 계획되어 있던 부지들이 다 어떤 사회주화되고 거기가 이제 건물이 세워지면서 결국에는 그 공지가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, 그걸 이제 거꾸로 그 기존의 건물들의 내부 면적들을 그렇게 그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므로 인해서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정경 선생님의 일지로의 하늘공원 같은 그런 가능성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제 그 사회적 건축이라고 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임대료가 인하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보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이나 부가가치들이 좀 그 건물 자체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코로나 이전까지 일어났었던 어떤 행위들, 사회적 행위들, 그 개개인들의 어떤 생산 활동들에 의해서 일어나 공공이 제공하는 어떤 그런 물적 자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걸 사례로 삼을 수 있었던 것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따릉이가 있었고요. 공공 자전거, 그리고 이번 사태의 공공 마스크 대란, 공적 마스크 대란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봤었는데요.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, 예를 들면 따릉이도 쉽게 그 자기 디바이스로 예약을 하고,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약국의 오픈 시간이라든지 약국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그냥 일반 시민이 개발한 앱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또 잘 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공공이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과 그 시민이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지금의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꼭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, 따릉이 같은 이동 수단이나 뭐 공적 마스크 같은 어떤 위생 방역 그 장치들처럼 공원도 어떤 그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도시의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권리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. 이거를 기본권으로 접근하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공간들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개인 어떤 건축가로서 사회적 건축을 생각할 때 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제가 이 사회와 이 도시와 이 길에 끼치는 영향과 이런 것들을 조금 경외심을 갖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진중하게 작업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.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제 취향이나 저의 어떤 흥미나 그런 감각 이런 걸까 아닌 어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그런 어떤 정확한 그 결과물로 표현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건축 실무의 외부에 있는 어떤 활동들이 하나의 건축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라는
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공공건축이 어떻게 보다 이제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, 그 공공건축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런 얘기들을 건축회 나와서 이제 뭐 시민사회 내에서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논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거는 그 설계 경기 낙선자 인터뷰를 했던 그 영상 시리즈가 있는데요. 그 낙선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 공모전에서 그 발주처나 심사위원 또 이제 당선자기 그려낸 어떤 그 방향성과는 좀 차별되는 다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낙선자들 인터뷰를 했고, 또 이제 그들이 그 공공건축이 생산되는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뭔가 개선되어야 될 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듣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결국에는 이 건축과 도시에 대한 뭐 권리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시민 전체가.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죠. 지금까지 이제 그 도시가 만들어져 온 이제 과정 안에서는 이 토지나 건물은 이제 부동산이고 보호받아야 될 어떤 사유재산으로서 인식이 흔히 지금까지 되었기 때문에, 그런 인식에 어떻게 이제 균열을 내고 내 집이 아닌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권리를 느끼고 행사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왔으면. 그 건축이나 도시가 품고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가 사실은 개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거대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다른 뭐 예를 들면 기후 문제나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도 가장 그 기반이 되는 게 사실 개인의 참여도와 개인의 관심.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. 아까 말했던 그런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조금 희망적이긴 하지만 꼭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. 이게 꼭 뭐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든지 어떤 초인적인 존재와 초인적인 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보다는 모두가 그냥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발씩만 나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질 것 같고, 그런 점에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자체, 이 팬데믹 자체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오히려 기회나 어떤 그 담론의 장을 얘기의 장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관심들이 이런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